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할 건데요. 저희는 두 가지를 설치할 거예요. XMPP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SQL YOG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두 가지를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왜 설치를 하냐? 아까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DBMS라고 하는 접속기,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 XMPP는 서버 역할도 해줄 거고요. 클라이언트 역할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걸 같이 XMPP라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어서 같이 설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일반적인 실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점이 편하냐면 서버를 원래 정식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내 환경에 맞게끔 세팅하는 작업들이 꽤나 필요해요. 근데 이 XMPP는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별도의 설치 필요하지 않고 그냥 제공을 해줘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XMPP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되게 쉽게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건데, 이 장점은 사실 우리가 로컬 환경에서 DB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내 컴퓨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강사자리 컴퓨터에서 DB 서버를 하나 구축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구축해 놓은 DB 서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이 방식으로 하는 건 좋지 못해요. 근데 이 XMPP라는 프로그램을 각자의 컴퓨터에 다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신 뒤에 본인 로컬 환경에서 접속을 할 거고,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사용해보는 방식이라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짜 정식 구축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아예 공유를 해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까지는 현재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자, 이 SQL YOG 얘는 뭐냐면 이제 XMPP를 설치했을 때 DBMS 접속기를 같이 설치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 순수한 DBMS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조작하려면은 생각보다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이따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순수한 DBMS를 가지고 DB를 관리하려면 얘 가지고 해야 돼요. 이 명령 프롬프트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 SQL을 사용해서 뭔가 일 처리를 하고 이러는 건 다 똑같이 가능한데 얘는 화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결과를 보려고 할 때 되게 많이 불편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SQL YOG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뭐냐면 DBMS를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GUI가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GUI는 뭐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화면이 존재한다. 어떠한 버튼이나 어떠한 정리되어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탭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개발을 할 때 STS 같은 프로그램 쓰죠. STS나 뭐 이클립스나 이런 거 사용하죠. 자, 얘를 쓰는 이유도 똑같아요. 코드 개발할 때 우리가 지금 자바를 가지고서 하고 있었으니까 자바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킬 때 이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 설치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자바 코드 작성한 다음에 얘로 컴파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바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불편한 점이 많고 이런 데다가 작성을 하려면은 뭐 들여쓰기 같은 것도 힘들 거고 뭐 코드를 작성했을 때 글자 색이라든가 이런 하이라이팅 되는 혹은 자동 완성 같은 기능 이런 것들도 없고 불편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사용을 하고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쓰는 거예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했죠. IDE라고. 이런 애들을 쓰는 이유가 이런 건데 얘도 똑같아요. DB도.
DBMS를 그냥 순수하게 사용하려면 좀 불편하니까 이걸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사용하자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착각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MySQL을 사용할 때 쓰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SQL YOG는 DBMS가 아니에요. 얘는 DBMS를 편하게 쓰기 위한 일종의 덧대져 있는 프로그램인 거고, 얘 자체를 DBMS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곤란해요. 얘는 그냥 프로그램 툴일 뿐입니다. 툴. 근데 얘만 가능하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툴들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SQL YOG라는 이름을 가진 툴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DB버도 있고요, 뭐 헤이디 SQL도 있고요.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DBMS마다 기본적으로 이런 툴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SQL 디벨로퍼, 뭐 MySQL 같은 경우는 SQL YOG 이런 녀석들, 혹은 뭐 DB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녀석들도 있고, 포스트그리 같은 경우에는 PG 애드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냥 그 중에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우리는 그냥 쓰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치하고 세팅하는 작업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 볼 건데, 일단은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잠시만요. 지금 해보시면 이렇게 XMPP 다운로드, SQL YOG 커뮤니티 다운로드라고 하는 링크 두 개가 나왔을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설치랑 세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XMPP와 SQL YOG 두 개 할 건데,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하실 부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개인 컴퓨터,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단 지금 대면으로 학원에 직접 나와서 수강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학원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의사항을 정말로 꼭 확인을 같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무슨 주의사항이냐면, 자, 제가 지금 이거 그림판으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죠. 자, 제가 윈도우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XMPP라고 하는 검색을 했어요. 자, 이걸 검색을 했을 때 저처럼 XMPP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나오면,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XMPP 설치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저도 실제로 설치하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꺼버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집에 가서 본인 개인 컴퓨터에다가 이제 수업 영상 참고하시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설치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이 XMPP라고 하는 이 녀석은 DB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제공한다라고 했죠. 자, 사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서버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XMPP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어요. 어디에? 각각의 컴퓨터에. 저 같은 경우 저도 XMPP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여기를 보면 XMPP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녀석 안에 들어가서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 이미 있어요, 데이터가. 이 데이터는 누가 만든 거냐? 지금 저희 말고 이 강의장을 사용하는 다른 수업에서 이미 만든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XMPP를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 무시하고 재설치를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면 다른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겠죠. 내가 열심히 작업해놨던 데이터, 물리적으로 저장하고 있던 데이터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와 동일하게 이런 녀석이 존재한다면 설치를 진짜로 진행하지 마시고 그냥 화면을 보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를 입력을 했는데 이거 입력하는 거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은 입력했을 때 안 나온다 라고 하시면 여기도 한번 보세요. C 드라이브에 들어오시면 XMPP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런 폴더마저도 없다면 그러면 설치를 하셔야 돼요. 저기 검색했을 때도 안 나오고 여기에 폴더도 없다? 그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검색했을 때 있거나 폴더가 존재한다. 그럼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있음에도 설치를 다시 진행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 주의사항은 이제 공용 컴퓨터, 대면 학원에서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 자, 지금 혹시 난 설치를 해야 된다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다 이거 있으시죠?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네. 그러면 설치를 진행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하는 걸 그냥 화면을 봐주세요. 자, 이 링크를 통해서 XMPP 다운로드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사이트가 하나 연결이 될 텐데 이거는 크롬에다가 그냥 XMPP 입력하고 들어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들어와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우린 이 녀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다운로드 이쪽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윈도우, 리눅스, 맥 되어 있죠. 이거는 맥 OS, 그 다음에 여기는 리눅스, 그 다음에 여기는 윈도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 컴퓨터를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건 없으실 거니까 논외로 친다고 해도 이제 윈도우 내 OS 환경이 윈도우다 그럼 이걸 설치하시는 거고 내 OS 환경이 맥이다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를 하지 않으면 얘가 정상적으로 사용이 안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눌러줄 거고요. 여기서 약간 기다려주면 자동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만약에 기다려도 설치가 안 되면 얘를 눌러주면 돼요. 근데 아마 될 거예요.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네. 기다리니까 여기 됐죠?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설치가 끝나면은 이 설치 파일을 인스톨러라고 하는 이 설치 파일을 실행을 그냥 시켜주면 됩니다. 설치할 때 특별하게 어렵거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떴는데 그냥 무시하고 일단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자, 셋업 창. exe 인스톨러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 셋업 창이 하나가 나올 건데 next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고르라고 나와 있어요. select component라고 해가지고 네가 설치할 녀석들을 골라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MySQL 빼고 다 해제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혹여나 비대면 분들 지금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MySQL을 제외하고 나머지 체크들은 다 해제를 하셔라.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들은 애초에 해제 못하겠죠? 이거는 기본이라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빼고는 이 녀석만 남기고 다 체크를 해제하면 된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넥스트. 자, 여기에 이제 설치하는 경로 나오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특별하게 얘를 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얘는 웬만하면 그냥 두시고 또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저는 아마 뭐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폴더는 비어있지 않아 다른 폴더를 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확인 누르고 얘를 여기서 꺼버릴 거예요. 저처럼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넥스트 눌렀을 때 아마 설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서 뭔가 또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넥스트 같은 거 혹은 기본으로 골라져 있는 거 그거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검색했을 때 이런 녀석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비대면 분들 중에서는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설치가 완료되신 분들은 줌 채팅방을 이용해서 설치가 완료됐다라고 한마디씩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같이 또 다음 스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가 다 완료가 됐다라는 상황이니까 XMPP를 이제 켜보겠습니다. 또 왜 안 뜨니? 그렇죠.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죠.
어딘가에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제 화면에서 XMPP가 켜진 게 나타나질 않아요. 잠시만요. 어디 갔니? 네, 이렇게 합시다. 컨트롤 패널을 이미지로 대체를 할게요. 사실 이 패널이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양쪽 모니터에 이 패널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이제 XMPP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딱 시키시면 이런 녀석이 하나가 뜨죠? 화면에 뜨셨을 겁니다. 좀 화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른 이미지.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얘도 비슷하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 패널이 열리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딱 여기랑 여기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딱 제가 밑줄 친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도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이 옆에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없는데 그냥 없어요. 이거 다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는 딱 제가 밑줄 쳤던 이 부분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화면이 잘린다고요? 얘가 혹시 제대로 안 보이실까요? 지금 파란색 네모친 부분이 혹시 다 안 보이시나요? 그래요? 잠시만요. 그러면 혹시 지금은 어떠세요? 다 보이세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랑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포트라고 되어 있는 이 3306이라고 하는 녀석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얘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숫자가.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얘는 MySQ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실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녀석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포트라는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하냐 얘는 이제 MySQL 서버에 접속할 때 입력할 포트 번호를 의미해요. 근데 이 포트 번호는 어떠한 역할이냐면 그냥 진짜 쉽게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순간이동 포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순간이동 포탈 얘는 무슨 의미냐? 자, 이 포트에 해당하는 지금 3306이라고 제 거에서 화면에 이미지에 있었는데 이 3306이라고 하는 포트로 내가 이라는 이름을 가진 포털로 가면 DB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이쪽으로 순간이동하는 시켜주는 포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서버적인 개념에서 꼭 필요한 개념, 포트라는 개념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서버까지 실제로 이 서버라고 하는 리눅스 같은 이런 녀석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생각하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포트 번호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여기에 접속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념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녀석은 이제 스탑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에는 지금 스타트겠죠? 여기가 스탑이 아니라 스타트일 겁니다. 왜냐면은 아직 실행 안 시키셨으니까.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스탑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근데 일단 그걸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얘를 볼 거예요, 얘를. 이 config라고 하는 이 녀석은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로서 이제 설정을 의미하는 건데 이 녀석을 눌러보면 y.ini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y가 맞을 거예요, 아마. 있나요? 네, 그 녀석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뭐 연결 프로그램 같은 게 나오시면은 그냥 메모장 같은 걸로 열어보시면 돼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얘를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y.ini 얘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열릴 겁니다. 그쵸? 자, 이 메모장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학원에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설정이 아마 높은 확률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두시면 되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이 설정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약간 마우스 휠을 사용해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MySQLD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이거 없을 거고 이 포트 3306이라고 하는 얘부터 시작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다 이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포트 3306이라고 하는 거 위에 이러한 설정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써있지 않다면 이 내용을 지금 써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INI라고 하는 이 파일은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이 MySQLD라고 하는 대괄호에 감싸져 있는 이 녀석 아래에 있는 지금 처음에 이런 상태일 거란 얘기예요. 이런 상태인 이 녀석을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건데 텍스트를 넣을 건데 얘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설정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하나 예로 드는 거고 이것 때문에 설정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설정 파일들은 띄어쓰기나 줄바꿈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이런 띄어쓰기 혹은 줄바꿈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입력할 때도 오타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정해져 있는 난 이렇게 설정할 거야 라고 정해져 있는 키워드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세팅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세팅을 하나 넣어줄 거다. 지금 이제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이걸 따라 하셔야 되고요. 이거 입력하고 나서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입력을 했다면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 메모장도 컨트롤 S가 저장 버튼이기 때문에 이 설정은 왜 한 거냐? 이거는 그냥 테이블 이름에 소문자를 쓰기 위해서예요. 소문자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이블 이름을 테스트라고 지었을 때 얘가 자동으로 대문자로 변환되어서 저장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소문자를 썼을 때 이거를 제대로 소문자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한 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밑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이런 녀석이 나와요. UTF-8 settings라고 하는 녀석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건드리고 있는 설정 말고 다른 것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 없고요. 쭉 내려오시다가 이 녀석을 찾으시면 돼요. UTF-8 settings. 자, 얘를 처음 설치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UTF-8 settings를 찾았는데 앞에 5가지가 샵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샵들을 다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까지. 이 샵은 이 설정 파일을 읽어드릴 때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건데 얘네들이 주석이 되어 있던 걸 주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UTF-8 이거 우리가 뭐 STS 설치했을 때도 항상 인코딩 세팅으로 먼저 했던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인코딩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5가지에 대해서 앞에 있는 샵을 다 제거를 해주시면 세팅할 거 끝났어요. 정말 간단하게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장까지 다 해주셨다면 이 메모장을 종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은 스타트로 되어 있을 텐데 스타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처럼 스탑으로 바뀌면서 이쪽에 3306이라고 하는 녀석이 뜰 거예요. 지금 혹시 나는 3306이 아니에요, 숫자가 달라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누군가 설정해서 이 3306 포트를 다른 포트로 변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PID 얘는 숫자가 랜덤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숫자가 변할 텐데 이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하는 건데 실행했을 때 그 실행된 프로그램이 가지는 고유한 식별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신경 쓸 거 없고 여기 포트가 3306 그리고 스타트 대신에 스탑 이렇게 들어왔으면 성공입니다. 이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서버가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구동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 여러분들이 평상시처럼 이제 이걸 XMPP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켜주려고 얘를 딱 눌렀는데 여기 스탑으로 포트 번호 나오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켜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메시지 탭에 빨간색 글자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다 보면은 뭐 포트 블럭, 뭐 얼레디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자, DB 서버를 구동시켰는데 스타트 했는데 빨간색 에러가 발생했다. 첫 번째 3306 포트를 다른 포트로 변경 후 다시 재실행, 서버 재실행.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가 이거는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여드리고, 그리고 3번 얘는 그냥 재설치입니다. XMPP 재설치. 1번 했는데 안 돼. 2번 해봐요. 2번 했는데 안 돼. 그럼 재설치 해야 돼요. XMPP가 조금 이제 다 좋은데 약간 가끔 가다가 생뚱맞게 이렇게 버그성 오류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가 좀 심각할 때는 내가 분명히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을 했는데 그 컨트롤된 게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가끔, 정말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는 재설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일단 빨간색 에러가 발생했을 때 포트를 변경 후 서버를 재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서버를 꺼주세요. 서버를 먼저 종료를 시켜준 뒤에 config my.ini를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다시 들어왔을 때 이 포트를 바꾸는 방법, 얘는 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3306이 되어 있죠. 이 녀석을 다른 포트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306이 안 돼, 나는 그 포트가 뭐라고 해, 그러면 얘를 3307, 뭐 8 이런 식으로 변경해 보면 돼요. 근데 이런 숫자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이 포트를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우리가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이 포트라고 하는 녀석은 처음에 잡혀있던 녀석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4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부분 사용하는 방식이라 3307도 해보고 이랬는데 안 돼? 그럼 8도 해보고 이랬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를 변경하고 다시 서버를 시작한다라는 건 스타트를 눌러주면이겠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보여드릴 건데 얘는 지금 보고 따라하거나 혹은 뭐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상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한 번에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폴더가 어디 갔니? 폴더가 없네요. 껐나 보네요. 다시. 자,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이 C 드라이브 폴더를 찾아간 뒤에 XMPP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MySQL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을 거예요. 여기 이거를 보는 방식이 좀 별로네요. 이 녀석을 찾을 겁니다. 여기를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안에서 백업이라고 하는 녀석을 들어갑니다. 그럼 이 백업 여기에 있는 이 녀석들을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 폴더로 나가서 데이터라고 하는 이 폴더를 찾아 들어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때 당연히 똑같은 녀석들이 존재하니까 덮어 씌울 거냐라고 하는데 얘를 덮어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시켰을 때 빨간색 에러가 떴던 내용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다만 이렇게 백업에서 복사해온 거를 붙여넣기를 다 하고 덮어 씌우기를 하고 나면 당연히 얘는 재실행을 해줘야겠죠? 스탑, 스타트 해주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웬만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이래도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재설치를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재설치를 했다면 당연히 초기 세팅은 해줘야 될 거고요. 이렇게 처리하는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 백업이라고 하는데 저장되고 있는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들을 다시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저장되고 있는 이 폴더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던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 설치하고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접속한 뒤에 만들어냈던 수많은 데이터들 걔네들이 사라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기본적인 설정들만 지워지는 건데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지워지는 것들에는 DB 접속을 위한 계정 정보라든가 아니면 설정 초기에 설정했던 거 말고 나중에 추가된 설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초기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추가했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이게 두 번째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재설치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없이 이제 이 녀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꺼주도록 할게요. 분명히 써 있는데 이게 화면에 좀 나와야 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릴 텐데 가끔 이렇게 숨더라고요. 숨으면은 찾아도 안 나와요 얘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스타트 다 눌러주세요. 그래서 3306이라고 하는 숫자가 떠 있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동을 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SQL YOG라고 하는 이 녀석 설치할 건데 자 커뮤니티 다운로드 이거 링크 타고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얘는 다시 설치를 해도 돼요.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재설치를 해도 돼요. 왜냐면 얘는 그냥 툴일 뿐이니까. 뭐 우리가 만들어놨던 데이터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작업하던 결과물이 사라지고 이런 거 없어요. 괜찮은데 굳이 하진 않을 겁니다. 이것도 아마 다 있으실 거라서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윈도우 검색에다가 SQL YOG라고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온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 혹은 SQL YOG 어쩌고 뒤에 이게 붙은 녀석이 나온다. 이것만 나온다. 라고 하면은 설치를 다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이건 이제 체험판이라서 이게 뜬다고 이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얘를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SQL YOG. 자 이거 다 있으신가요 학원분들? 네. 없으시면은 제가 이제 설치하는 것도 흉내 내면서 보여드릴 건데 그걸 따라서 하시면 되고 자,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링크 타고 들어왔을 때 여기서
버전이 하나가 나왔군요.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뭐 어떤 버전을 쓰든 별로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맨 위에 있는 걸 쓰죠. 자,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녀석은 리눅스를 위한 건데 우리 리눅스 쓰시는 분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이 커뮤니티 에디션 이 녀석을 설치하시면 돼요. 자, 얘를 눌러주면은 설치가 될 거고요. 설치가 된 이 녀석을 실행 파일을 또 실행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인스톨러가 또 나오게 됩니다.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골라주시고 OK를 누르게 되면 자, 또 셋업 창 나와요. 다음 인스톨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설정할 게 아예 없어요. 이거 동의만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뭐 바로가기 만들기 시작 프로그램에 추가하기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 여기 설치 폴더도 웬만하면 건드리실 필요 없고 설치 누르시면 그냥 설치가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설치 일단 눌러 놓으시고 잠깐 화면 보시면 얘는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걸 타고 들어가서 설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거나 이런 걸 설치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얼티메이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유료입니다. 유료. 그러니까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이 그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할 건데 그게 GitHub에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링크를 달아놓은 건 여기입니다. 수업 페이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면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색을 해서 들어올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들어가서 설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료 버전을 체험판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될 거니까 이거 말고 이 GitHub에서 제공하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에디션을 올바르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고 자, 설치가 끝나셨다면은 SQL YOG 이 녀석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아마 처음에 열었을 때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 없이 이것만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에 어떠한 뭐 세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할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 다 상관없어요. 만약에 에러가 나왔다 그럼 확인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 이런 화면이다 그럼 저를 따라 하시면 되고 이게 나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체 화면을 보고 계시면 돼요. 이런 화면을. 자, 에러가 뜨신 분들 에러 확인 버튼 같은 거 눌러서 에러 종료하면 이렇게 화면에 비어 있을 텐데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녀석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MySQL 호스트의 연결이라고 하면서 창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설치 완료하시고 여기까지 띄우는 거 해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 녀석 실제로 접속도 시도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미 구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서버에 접속을 해볼 거고 접속한 뒤에는 세팅 간단하게 또 진행할 거고 기본적인 거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